이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그 합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회피 내지 절세하는 것이 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싸게 합병할 수 있도록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 그래서 주가를 하향 유도하고 합병 발표 후에는 주식을 오히려 매입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도와준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스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를 수주한 그거를 오히려 합병 이후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 물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이렇게 저하되도록 이렇게 한 정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전 복지부 장관인 우리 문영표 이사장께 몇 가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최광 전 이사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 시절이니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죠? 논의한 적 없습니다. 네?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영표 이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대표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자산을 잘 관리를 해서 국민이 맡기신 자산을 잘 관리해서 연금이 잘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건 논의도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 어긋나지 않아요? 논의하셨겠죠. 근데 아까 뭐 지시는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개별 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완선 그 당시에 기금운용 이사는 지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을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그 무슨 얘기를 오가는지 이런 거 보고도 안 합니까? 예, 저도 홍완선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사후에. 예. 네, 그것은 뭐 국회에서 그것이 지적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면담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저평가를 해줬단 말이죠. 삼성물산 주식을.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0.35라는 그 숫자가 어떤 규칙의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연금관리공단의 그 리서치 팀이 합병 비율이 0.45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한 건 보고를 받았어요? 뭐 사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 사후에 알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다 사후라 그러면은
아니 이런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복지부 장관도 하고도 협의도 안 했다. 청와대하고도 부총리하고도 얘기 안 했다. 그것도 보고는 사후에 받았다. 그럼 거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 보도에 의하면은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문위원회 위원 한 분 제가 아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은 투자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전화를 드렸고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런 거 다 사후에 알고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기금운용본부 정재영 책임투자팀장과 최준규 리서치팀장이 복지부 연금정책과에 7월 6일, 7월 8일 두 차례 찾아갑니다. 두 분은 홍 본부장이 7월 7일 그 사이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만났던 분들입니다. 아니 복지부에 온 날짜가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기 전날과 다음 날입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예. 당시 그럼 정 팀장과 최 팀장이 업무 협의를 했다는 국민연금재정과 최홍석 과장이 지금 청와대에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것도 우연이에요?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아까 뭐 만났다고는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합병과 관련해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 간접적인 부분도? 예,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됩니까? 네. 이것은 안종범 수석이 중인을 출석하며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표 이사장님, 문영표 이사장님은 복지부 장관에서 사퇴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죠? 넉 달 이후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뭐 그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뭐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 언론에 그렇게 보원 인사라고 보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거 상당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언론에 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뭐 이런 축성 기사가 나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특히 또 국민연금이 상당히 또 의혹의 중심에 서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서구울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삼성 관련해서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분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혹은 이제 특검이 오늘 박영수 특검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뇌물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번 진경준 검사장 건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문제가 됐고 최근까지 10년 동안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당초 공소시효가 완료됐다고 검찰의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 여론에 못 이겨서 포괄 일죄로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합병 찬성 의결하는 것을 그 단면만 내다보면 사건의 실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3월에 최순실과 삼성의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독일에서 만납니다. 변호사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7월에 그렇게도 수건사업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한 찬성 결의 때문에 합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전에 이재용 부회장과 홍완선 본부장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과의 독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과 10월에 정유라와 관련된 35억 내지 50억 원의
송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과 올 초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삼성의 약 204억 원에 가까운 재단 출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지금 본부장 성함이 계시지만 삼성의 소위 갤럭시 7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가가 곤두박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유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서 주가 부양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사건의 본질을 밝힐 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문영표 이사장님, 아까 그리고 저 뒤에 정재영 팀장이죠?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국민연금이 당초 제일 먼저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김종중 미래전략실 재무팀장, 즉 사장입니다. 이 양반과 접촉을 했죠. 그 당시에 합병 비율에 관해서 삼성이 이건 합병 비율, 즉 1대 0.35는 좀 과한 거 아니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삼성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이 합병 비율과 두 번째는 정당한 매수 가격이냐 이 문제입니다. 이 합병 비율도 큰 문제고 정당한 매수 가격 문제는 서울 고등법원에 이미 결정이 있었습니다. 비송 사건으로 정당한 매수 가격,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이시죠. 이만희 의원이 57,234원 삼성물산의 한 주당 가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이 가격은 너무 헐값 매수다. 정당한 매수 가격은 한 주당 66,602원이 돼야 된다. 66,602원으로 계산하면 이재용 부회장 일가는 적어도 3,400억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문영표 사장님, 어쨌든 이 합병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용이해진 거, 그리고 단순한 복잡한 경영권이 단순한 경영권으로 된 것은 맞지요?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뭐 논의 과정에서 정재영 책임투자팀장님 단 한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투자위원회 맞죠? 예, 이 맞습니다. 한 차례 회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중차대한 결정을 미국의 헤지펀드 회사 엘리엇은 반대했고 미국의 ISS, 국내의 CGS 투자 분석기관 모두가 다 삼성물산에 대해서 이러한 합병은 손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손해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는 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 이 투자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맞죠? 예, 거기에 배석하셨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기권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센터장. 이름이 누굽니까? 표결기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표결기권. 표결기권 하신 분은 세 분이 계십니다. 리스크관리센터장 이름이 누굽니까? 그 당시는 조인식 센터장이셨습니다. 조인식 센터장. 이 양반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미래의 주주 가치와 이 합병을 찬성하는 연금관리공단의 투자위원회의 위원들은 소위 이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주식 가치를 가지고, 주주 가치를 가지고 이걸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이 리스크관리센터장은 여기서 제시된 주주 가치가 미래 가치 기준인지 현재 가치 기준인지 다소 모호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저평가를 인지하고 매매했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합병 시너지에 대한 향후 전망을 근거로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특정하기 어렵거나 검증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홍한선 기금본부장이 장래에 고발될 것을 전제로 사내 변호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사내 변호사가 작성한 문건 보고서입니다. 절차 위반, 적정하지 않다, 위험하다, 고발되면 위험하다 그런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의 이러한 법률 사건도 묵살하고 단 한 차례 회의 통해서 전격적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해준 기관이 바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점에 대해서 정재영 팀장 배석하셨죠? 예, 배석하였습니다. 본인은 배석한 사람이지만 리스크관리팀장의 이 견해,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있을 때 미래 가치에 대해서 불분명한 이러한 개념으로 이것을 밀어붙이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 견해에 대해서 정정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그 밸류를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판단은 그분의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신 거고요. 또 반대로 찬성하신 분은 그 나름대로 미래 가치를 보고 판단하신 겁니다. 그 위원회라는 의사결정이 집단적인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개개위원회의 의견을 배석자인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잠깐 예, 답변 드려도 수고하셨습니다. 될까요? 예, 그 의원님의 의혹 제기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난 것은 그건 통상적인 만남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 SK 건에서도 그렇고 또 저 네덜란드 연기금도 다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떤 의혹이 있었다고 보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 미래가치 현재가치의 그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당시에 저희는 한 5조 원 정도의 시너지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금 주식 가치가 4.9조 원입니다. 저희가 거의 정확히 봤고 그때 엘리엇이나 ISS에서는 1조 5천억으로 상당히 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뭐 어느 평가자에 다 의견이 차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의도적인 어떤 평가는 아니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당 이용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입니다. 문영표 이사장님, 2015년 6월 9일날 개최된 제2차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게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 제가 거기에 참석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그 위원 중에 한 분께서요, 이 문제를 의결권 문제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이 의사결정 과정을 말씀을 드리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은 이런 국민적 의혹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런 안건을 다루는 그것은 곤란하고요. 그리고 규정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서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이 곤란했을 경우 전문위원회로 갈 수는 있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바로는 규정대로 그렇게 충실하게 진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전문위원들과 이 건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으세요? 예, 제가 제가 아는 지인께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화한 이유가 전문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속칭 숫자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전문위원회에 올려도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사전 표 점검해 본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께 전화드린 것은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결정이 난 이후에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무슨 의결이나 찬성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음에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장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문영표 이사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문영표 이사님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께 질문하실 때 전화 왜 하셨다 그랬어요 전문위원한테? 예, 정확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하세요. 예, 제가 투자 결정이 됐다는 보고를 듣고요. 아니 그러니까 왜 하셨냐고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장관이 이사장이나 본부장에 전화해야지. 바로 다이렉트로 전문위원한테 합니까? 이거는요 기금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은요 독립 의사결정입니다. 장관의 자리에서 전문위원 전화한다 그러면은 받는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외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장관이 굳이 삼성그룹의 승계구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장관 신문에서 그다음에 삼성에 무슨 로비 받았습니까? 지금 윗선 예압입니까? 뭡니까? 의원님 말씀에는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치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검찰 수사 받았죠.
예, 그랬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네, 있는 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전화한 게 며칠입니까? 7월 12일이나 13일 12일이에요. 예. 7월 14일 날 잘 말씀하셨어요. 전문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가 긴급 소집되어 가지고 국민연금 독자 결정에서 유감 표명을 합니다. 예, 바로 그것 들어보세요.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네. 장관이 적어도 장관이 독립적인 운영 단체인 전문위원회에 유감 표명하지 말아라고 안 명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제가 뭐그 아니 그러니까 7월 14일 날 담당과에서 들어보세요. 예. 7월 14일 날 독자 유감 표명을 한다는 거 알았습니까? 그 전화할 시점에? 네, 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류했습니까? 네, 만류했어요? 전화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상황이 뭐 때문에 전화했습니까? 아니요, 그 담당과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가 아니 자세한 좀 내용이 뭔지를 얘기하는데 뭐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전문위원회에서 14일 날 긴급 성명을 낸 겁니다. 유감 표명을. 그거를 알고 전화했다는 말씀하셨죠. 지금 증언을. 아닙니다. 그 전에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화했다고 12일에서 그러니까 13일 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전화했으니까 예. 그 회의를 열지 말라라고 안 적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분은 제가 잘 아는 이게 옛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왜 직장 동료가 많은 간에 예. 장관이 전문위원 전화를 했을 때는 전문위원 전화 받는 전문위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신중치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저기 또 보세요. 저 전문위원이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합니다. 문영표에게 찬성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른 지인을 통해 찬성해달라. 청와대의 뜻이다. 전화 받았다. 청와대 당시 안정범 당시 경제수석으로 이해했다. 이런 보도 보셨어요? 저 이야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도 보셨냐고요. 예,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왜 해명 이거 자료도 정정보도 신청 안 합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네, 어떻게 한겨레 신문에다 올라놨습니까?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관께서는 또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맞죠? 맞죠? 예. 그런데 4개월도 안 돼가지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국민연금공단으로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떴는지 압니까? 돌려보세요. 돌려보세요. 안종범 수석이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을 찾아 최강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이름을 거명하며 아직도 안 나가고 다그쳤다. 최 이사장이 물러난 자리를 문영표 장관이 차지하는데 11월부터 이미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가 청와대 말로 언론화됐습니다. 사실은 그 장관께서 이 삼성의 합병에 대해서 일을 잘한 대가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다는 지금 기사입니다. 저기에 대해서도 저희 공단에서도 해명 자료를 아니라는 정정 보도를 냈고요. 그리고 청와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전부터 같은 학계에서 같이 활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 제가 한번 보면 정기열 강한테 이렇게 얘기할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도 안정범 수석 손에서 돌아왔다는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종범 네.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전화를 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저 차관님, 법무부 차관님, 문영표 이사장 수사 부분에 있어서 이 수사는 지금 무혐의 안 겁니까? 무혐의 안 겁니까? 아니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겁니까? 지금 제가 잠시 다른 얘기한다고 못 들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던 부분이라면은 지금 저희가 그 기소한 부분에 불기소 결정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특검으로 넘깁니까 다시? 지금 저희가 수사를 마무리 못한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어받아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중은 다르겠습니다. 추가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의 문영표 이사장님하고 강면옥 본부장님 두 분 국민연금공단은 첫째 증거 인멸을 집단적으로 한 집단입니다. 두 분이 책임지셔야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저 핸드폰 때 말씀 네. 뭐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황 파악할 일은 아니고요. 두 분 다 사표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형표 이사장하고 두 분의 공통점은 다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고요. 문영표 이사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장관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장관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다가 앉힐 정도면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상식 아닌가요?
자, 안종범 수석하고는 언제부터 아셨습니까? 뭐 제가 장관 전에 학계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누가 소개해 줬죠? 뭐 같은 학계에서 같이 그 재정학계에서 같이 정기택이라는 분이 소개해 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는 네 정기택 교수도 잘 압니다만 안종범 교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첫째, 그 한겨레 신문의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그 멘트도 보면 문영표 이사장한테 안종범 수석이 전화 걸어갖고 이 국민연금 삼성 문제 처리하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부인을 하시던데 네. 저는 문영표, 강면욱 이 두 분 다 제가 보기엔 지금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되고요. 더군다나 강면욱 이분은 경력 점수 지원자 18명 중에 9등 하신 분이 되셨어요. 안종범 수석하고 학교 선후배 관계시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서민들의 그 정말 피땀 어린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곳인데 재벌 회사한테 도둑질 시키고 또 이사장이라는 분, 본부장이라는 분 다 낙하산 인사로 안종범 내지는 최경환 뭐 장관 친구 이런 사람들 앉아가지고 하고 증거 인멸 집단적으로 하고 이거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낙하산 인사라고 말씀을 뭐 제가 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뭐 평생 연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이 인정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런 전문성 가진 분이 이사장님 한 분일까요? 예, 그리고 더군다나 메르스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무슨 동아줄이 있어서 거기 이사장으로 갑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빚어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 그다음에 재벌 회사를 위한 국민연금의 결정, 이런 것들 자체로만 해도 저는 그 두 분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최줄이라는 분 아시죠? 모릅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본인이 직접 검토를 했는데 이 최줄이라는 분이 지금 보건복지부 이 의료계의 또 하나의 최순실이구만요. 그러니까 2013년 10월 2일 날 청와대 오찬에서 혈액 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규제 풀어달라.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이게 규제가 풀렸잖아요. 근데 이거 규제 풀어준 사람이 바로 문영표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K-뷰티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뭐 메디칼 팔레스를 설립하고 형태가 너무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최순실과 최준이라는 사람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난 이 여러 가지 의료계와 관련된 모든 상황과 봤을 때 최준이라는 사람과 문영표 이사장의 관계, 그다음에 여기에 또 2014년 1월달에 중소기업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인도 수박 동행을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이런 경제 사절단 이름으로 동행한 사람이 다 사고치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문영표 이사장이 모른다고 합니까? 본인이 이걸 다 해줘놓고. 제가 2013년 12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일에 대해서 제가 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닌데요? 2013년 12월 2일부터 2015년 8월 26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에. 제가 잘 기억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정진혁 장관님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의사협회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좀 기가 막힌데요. 한의사한테 혈액 검사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준 거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못했다. 그 전임 장관이 못했다. 의사협회가 이걸로 다 뒤집어졌는데 거의. 그걸 지금에 와갖고 누른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손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문영표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신 것 같으세요? 예, 그
최순실 이 사태하고 국민연금하고 어떤 연계가 이어기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실 파악을 다 해서 하여튼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게 사실 파악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왜 여기 나오셨는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낄 것 같으세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밝히셔야 될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의혹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의사결정 과정에서 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기껏 만들어 놓고 다른 합병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항상 결의를 했는데 굳이 이 건 하나만 여기서 하지 않았냐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의원님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합병건이 60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9건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제가 SK 시간이 좀 없어서 나중에 본질이 할 때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정재영 팀장께서 박영선 의원이 질문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합병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시너지가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도 같이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단기적인 손해라기보다는요. 그 한 1,388억 원의 그 손실이 있지만은 그 시너지 효과가 그것을 초과해서 총 네트로 2천억 이상의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판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인 줄 알고 있으면서 확실한 지금의 손해와 불분명한 불확실한 미래의 이익을 맞바꾼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자기 돈이 아니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합병 발표 이후 그 다음날 3천억 원의 주가가 올라간 것으로 그러지 마세요. 보고받았습니다. 아까 5.9조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하시잖아요. 예. 이거 이미 이때 합상이 된 겁니다. 제일모직 주가에 이것이 반영이 된 거죠. 이걸 짜 맞추시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요거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는 이 사장님 1분 더 줘. 방금 전문가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셨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평생 동안 연금을 연구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연금 쪽에서 국민연금에서 이렇게 재벌을 위해서 국민의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있는 이 국민연금을 이용하는데 혹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신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산하기관의 기관장으로 가시게 됩니까? 장관하셨던 분이. 사람이 그렇게 없냐고 아까 이렇게 물으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제 신문에 나온 것 중에서 너무나 두려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뭔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영표 이사장이 다시 간 것이 아니겠는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식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님 알고 제소하셔야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나온 거 맞습니다. 누구랑 전화를 했는지 저희도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들. 이제 저희 화요일 날 모든 증인과 참고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밝히시지 않으면 아마도 그 자리에 계시기 어렵겠을 것입니다. 이사입니다. 의원님, 네. 저는 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표 이사장님, 지금 서울고등법원 민사 35부 결정 일성신약하고 지금 삼성물산하고 판결이 지금 대법원에 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판결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 판결의 취지대로 한다면 국민연금이 결국은 주식 인수합병과 관련된 가격 예측을 잘못한 과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일성신약에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가격에 대한 소를 제기한 것이고요. 합병 비율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병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주식의 가격하고 본질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이 가격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되는데 아니란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합병 비율에 대해서 엘리엇이 그 소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주식 매수 청구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여쭤보고. 그러면 그거 한 다음에 그 무슨 얘기를 오가는지 이런 거 보고도 안 합니까? 예, 저도 홍완선 본부장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요. 사후에. 예. 네, 그것은 국회에서 그것이 지적되면서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는 일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면담을 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대 0.35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용이하도록 이렇게 저평가를 해줬단 말이죠. 삼성물산 주식을. 그건 동의하십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구문영본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0.35라는 그 숫자가 어떤 규칙에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연금관리공단의 그 리서치 팀이 합병 비율이 0.45로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한 건 보고를 받았어요? 사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 사후에 알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럼 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거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다 사후라 그러면은? 아니 이런 문제를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복지부 장관도 하고도 협의도 안 했다. 청와대하고도 부총리하고도 얘기 안 했다. 그것도 보고는 사후에 받았다. 그럼 거기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전술적인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공단 이사장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복지부 장관 시절에 그 보도에 의하면은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 보도를 보고 저희가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문위원회 위원 한 분 제가 아시는 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것은 투자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전화를 드렸고요. 거기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던 것뿐입니다. 그런 거 다 사후에 알고 아무것도 몰랐다. 정말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장님, 기금운용본부 정재영 책임투자팀장과 최준규 리서치팀장이 복지부 연금정책과에 7월 6일, 7월 8일 두 차례 찾아갑니다. 두 분은 홍 본부장이 7월 7일 그 사이요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만났던 분들입니다. 아니 복지부에 온 날짜가 공교롭게도 말이죠.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기 전날과 다음 날입니다. 이거 우연입니까? 예. 당시 그럼 정 팀장과 최 팀장이 업무 협의를 했다는 국민연금재정과 최홍석 과장이 지금 청와대에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이것도 우연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장님, 아까 만났다고는 했는데 말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합병과 관련해 어떤 상의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전 복지부 장관이 우리 문영표 이사장께 몇 가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밖에서는 당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이 최광 전 이사장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복지부 장관 시절이니까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죠? 논의한 적 없습니다. 예?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문영표 이사장이 그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지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대표해서 국민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자산을
잘 관리를 해서 국민이 맡기신 자산을 잘 관리해서 연금이 잘 지급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아니 근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건 논의도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상식이 어긋나지 않아요? 논의하셨겠죠. 근데 아까 뭐 지시는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 개별 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나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해도 거기에는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홍완선 그 당시에 기금운용 이사는 지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을 만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 간접적인 부분도 예, 없었습니다. 그러고도 됩니까? 네. 이것은 안종범 수석이 증인을 출석하며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표 이사장님, 문영표 이사장님은 복지부 장관에서 사퇴한 이후에 지금 현재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하셨죠? 넉 달 이후죠? 예,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했습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안종범 수석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뭐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론에 그렇게 보원 인사라고 보도가 되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거 상당한 명예훼손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의도 하고 언론에 해명 자료도 냈습니다. 왜 이런 보도가 나오고 왜 이런 주장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뭐 이런 축성 기사가 나와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고요. 특히 또 국민연금이 상당히 또 의혹의 중심에 서게 돼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전 서구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삼성 관련해서 우리 국민연금관리공단 부분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혹은 이제 특검이 오늘 박영수 특검께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뇌물 수사에 대해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지난번 진경준 검사장 건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문제가 됐고 최근까지 10년 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이종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그 합병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재용의 삼성전자 지배권을 강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상속세를 회피 내지 절세하는 것이 이 본질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싸게 합병할 수 있도록 홍완선 등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매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을 동원을 해서 합병 발표 전에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도, 그래서 주가를 하향 유도하고 합병 발표 후에는 주식을 오히려 매입을 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렇게 도와준 이러한 것이 전체적인 스킴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은 건설 수주를 수주한 거를 오히려 합병 이후에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삼성 물산의 전반적인 가치가 이렇게 저하되도록